좀 고봐야겠는 내리막길 같은데 내려오는데 이 똑바로 못 내려오겠는 게라 아파서 똑바로 하면 여기가 막 따끔따끔하게 하고 그러니까 걸음을 걷는데 무릎이 돼 있어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이리 절 정도로 아팠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4명 중 1명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을 멈추는데요. 점차 외출마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 치료를 미루는 사이 병은 더 깊어지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인공관절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 때문에 미루게 되면 일단 활동이 줄으니까 허벅지 근육이 줄어요. 그리고 그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 주변으로 관절염이 오래 지속되면 뼈가 자라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관절에 구축이 옵니다. 아파서 수술을 미루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어서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반드시 관절염이 오냐 하면은 반드시 오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운동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굴곡을 하는 뭐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양반다리 아니면 다리 꼬기 뭐 이런 좌식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더 관절이 빨리 다를 수 있고 만약에 좀 걷기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건강한 음식, 단백질 섭취 등등 관리를 하신다면 좀 더 오래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 일상에서 관리와 함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무릎의 손상은 깊어지고 회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생 2막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경험과 로봇 수술의 만남, 무릎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훈 병원장. 환자에게 맞는 답을 찾아 무릎 건강의 평생 파트너가 되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동길 센터장. 과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이 심해 두려운 치료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통증과 회복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이 CT를 먼저 찍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CT 찍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포맷으로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저희가 미리 CT 데이터에 맞게 이렇게 인공관절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플랜을 딱 가지고 들어가지만 하지만 수술방 안에서 또 한 번 더 환자의 이제 밸런스랑 그다음에 사이즈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술장 안에서 또 조절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3D CT 기반으로 환자의 뼈와 인대를 분석하는데요. 정확하게 뼈를 절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냥 손으로 인공관절 할 때 우리가 감각으로 그냥 술자 감각으로 체크하는 무릎의 어떤 밸런스를 지금 이제 수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0.1mm 단위로. 미리 계획한 절삭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로봇이 멈추게 해 불필요한 조직 손상도 막아주는데요. 오른쪽 무릎에 안쪽 관절이 다 닳은 관절염 4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제 환자분 이제 결국엔 로봇으로 할 때도 결국엔 밸런스는 결국엔 술자가 맞춰야 되는 거라서요. 그냥 항상 하듯이 잘 한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관절 연골 손상이 심했는데요. 인생 2막을 열어줄 인공관절이 잘 삽입됐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김세구 씨입니다. 오늘 거제도에서 정기검진 날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걷는데 무릎이 돼 있어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이리 절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막 이리 걸어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평지 걸을 때도 힘이 들었으니까. 무릎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이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처음에는 주사 맞았을 때 주사 한 번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안 아팠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갈수록 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래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체크하게 된 거예요. 주사와 약으로 버텨봤지만 효과가 줄어드는 걸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관절염 말기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아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이미 관절염 말기인 상태였어요. 말기일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치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건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로봇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봇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로봇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절삭 범위를 정밀하게 조절해 출혈과 손상을 줄였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의 수술 부담을 낮췄습니다. 자기 관절의 모양에 맞게 딱 사이즈에 맞게 그 기구는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다리 정렬 상태도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로봇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무릎에 결국엔 정렬을 잘 맞춰야 돼요. 이 동양인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다리가 좀 많은데 그 오다리를 교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뼈가 거의 맞닿을 만큼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이 심했었는데요. 수술 후 인공관절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걸을 힘도 얻었죠. 사람 손으로 자르면 아무리 정밀하게 자른다 해도 그 미세한 손떨림이라든지 아니면 뼈의 단단함에 따라서 톱날이 좀 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한 유격, 약간의 그런 그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로봇은 그게 전혀 없이 다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그만큼 딱 갈아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격도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출혈도 당연히 없고 불필요한 절제가 없기 때문에 통증도 덜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재활도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꾹꾹 눌러줘서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구부리는 것도 쭉 구부려주는 거. 2달 정도의 이 정도 각도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펴는 게 조금 부족해요. 온탕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꾹꾹 눌러주세요. 하다 보면 여기 붓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외래에 오실 때는 요거 완전히 붙여서 오는 걸 목표로 해서 운동을 좀 해주세요. 물리치료도 시행합니다. 전기치료로 미세한 전류 자극을 줘 통증을 줄이고 굳어진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회복을 돕는데요. 아버님 지금 하시는 치료는 전기치료로 이제 일반적인 물리치료 안에 제일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치료인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한 지 좀 한참 지나셨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조절해 줄 수 있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을 위해 항상 가는 곳이 생겼다는 김세구 씨. 바로 목욕탕인데요. 무릎에 부담 없이 재활 운동을 하기 위해 찾은 방법입니다. 온탕에서는 다리 펴는 거, 굽이는 걸 조금 하다가 냉탕에 가서는 물살을 가르면서 걸어 다니는 연습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무릎만 조금씩 아프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상처 부위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다 무릎 같는데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재활 시기니까 내 나름대로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기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김세구 씨. 건강을 되찾고 가장 달라진 건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손자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게 됐죠. 사우나 갔다가 다리가 좀 풀렸을 때 또 집에 잠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 손주하고 우리 손주 이름이 이성빈이거든요. 이성빈이하고 손잡고 요 산책로 한 바퀴만 딱 돌면은 다리가 엄청 편해집니다. 갈매기야. 갈매기가 가요. 갈매기 좋지. 할아버지하고 산책하니까 오늘도 좋지. 다리가 나으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 되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우리 손주들하고도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뽀. 어이구 잘해. 할아버지도 뽀하지. 어이구 착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한다는 이손구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서는 이 자유롭게 안 돼. 조금 하면 아파.
근데 지금은 이제 100%막 거의 100%라고 봐도 돼. 이 자전거 이거 하는 거는. 등산도 좋아하고 산에도 자주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등산 갔다 온 날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막 통증이 억수로 오는 거라 어느 날부터는 좀 고봐야겠는 내리막길 같은데 내려오는데 이 똑바로 못 내려오겠는 게라 아파서 똑바로 하면 여기가 막 따끔따끔하게 아파.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내려 옆으로. 주사도 많이 뭐 맞으시고 뭐 저 말고도 다른 병원도 좀 가보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다른 치료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무릎이 계속 아프셔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오셔서 수술하시게 됐습니다. 한 살이 더 젊은 때 하면은 그만큼 회복도 빠를 거 아니나 아무래도 내가 뭐 2, 3년 이 상태로 더 버텨봐야 또 좋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봐.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래갖고 이제 수술하자 그래갖고 내가 금년 1월 8일 날 수술했어요. 보통 논문에는 한 5년 정도의 여명만 남아 있어도 수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는 거는 무릎이 많이 아파서 하는 수술이고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많은데 연세가 많으실수록 그걸 고쳐 놓으면 그분이 남은 삶 동안에도 움직여서 오히려 더 길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된 겁니다. 주로 나이가 들며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죠. 연골 다 벗겨지고 이 까맣게 있어야 되는 반월상 연골, 그러니까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요놈이 까맣게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도 이것도 하얀 것이 다 찢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구축이 와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뼈가 너무 많이 자라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수술할 때 까다로울 수 있는데 환자분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의 2, 3년 동안 저한테 계속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수술로 진행해서 뭐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환자분이 가장 이제 재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수술을 진행하셔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는 수술 잘하고 그 잘해서 퇴원시키면 나머지 환자 몫이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막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수술 전 골 부종이 확인될 만큼 무릎 손상이 심했는데요.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관절 정리혈도 회복됐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넘게 꾸준히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 배운 운동을 따라하며 무릎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죠. 무릎을 이렇게 펼 때 생겨요. 요 힘은. 자, 한번 펴볼게요, 아버님. 힘을 쫙 펴보세요. 무릎 한번 펴보세요. 그렇죠. 10초. 하나, 발목도 딱 당기고 둘. 여기 힘 더 주세요, 아버님. 그렇지. 좋아요, 아버님. 5, 6, 7, 8. 내가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숙지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하고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 하고 내가 참고를 많이 하죠. 그렇게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통증에 묶여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회복 단계에 있지만 점차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는데요. 전에는 다리가 아파서 걸으려면 조금만 걸어도 막 쉬어야 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평지를 이래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 막 30분도 좋고 1시간도 평지는 걸을 수 있어요. 자유롭고 막 어디에 막 전에 아플 때는 어디 가려 그러면 혹시나 외출할 지하철이나 뭐 타고 할 때는 막 먼저 걱정이 되는 거야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자유롭고 장거리 여행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냥 여행 다니고 싶고 마음대로 좀 걷고 여행 다니고 있고 구경하고 싶고 그렇죠. 하고 싶은 건 그거지. 시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며 무릎을 혹사해온 하연자 씨. 버텨온 세월만큼 무릎 통증도 깊어졌습니다. 장사한 지가 제가 한 45년 되는데 한 40년은 내가 했고 이제 딸한테 안 물려준 지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가게로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완전 그냥 아파갖고 못 쓰게 됐어.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많게도 뭐 무릎에 무리가 제일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다리가 휘어졌어요. 다리가 휘어졌는데 그래도 그걸 참고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 안 되겠는 기라. 무릎 관절염은 처음엔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 정도로 시작하지만 병이 점차 진행되면 심한 통증으로 이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2014년도에 한번 이제 관절경으로 반활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셨던 이제 분이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 오셨고,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이제 관절 간격이 되는 거 참 괜찮아서 왜 이렇게 심하게 아프시지 했는데, 이제 MRI 찍어보니 관절연골이 다 벗겨져 있고 반활상연골도 이전에 이제 부분 절제술 했지만 또 더 찢어져 있어서 이제 통증이 심하셨던 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릎 안 아프게 고쳐놨으니까 뭐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좀 이제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실내 자전거 하루에 30분 이상 탈 때 그 발 쫙 무릎 쫙 다 펴서 발판에 발이 닿은 상태에서 무릎 한 5도 정도 살짝 굽어지게 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그 실내 자전거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놓고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더 튼튼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걷는 거는 뭐 산책을 뭐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 하시면 좋고. 로봇으로 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는 환자입니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만 76세 나이도 있으셨고 통증의 정도도 너무 심하셔서 뭐 딱 하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재활이 상당히 뭐 빨랐다. 수술 결과가 많이 좋았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무릎 통증이 일상에 제동을 걸었지만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활발한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어머니의 변화를 먼저 느낀 건 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안심이라고 하네요. 엄마가 항상 목욕을 가시거든요. 매일 가셔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다리가 아파가지고 차를 태워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걸어가셔도 거뜬하세요.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보기가 좋고 아프다고 안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중학교만 졸업한 게 늘 한이 됐었다는 하연자 씨.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까지 진학했습니다. 멈췄던 꿈도 다시 이어졌죠.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옛날에는 12학번은 이제 그 2년짜리 다녔고 지금은 22학번은 10년 있다가 4년짜리 다니는데 올해 4학년 졸업반이에요. 항시 내가 나도 언젠가는 대학을 가고 내가 사각모자로 써보고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각모자로 우리 친정엄마한테 한번 씌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꿈을 잊고 있더만은 그리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 꿈을 품고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 엄마가 너무 고맙고 대단하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뿌듯하셨겠습니다. 어디든 두 다리로 힘차게 나아가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 중인데요. 다리가 휘어져가 참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딱 바로 서니까 그게 제 우선 첫째 좋았고 건강한 거 두 다리로는 많이 걷고 싶지 어디든지 걸어가고 싶고 너무너무 아프다 참지 마시고 어쨌든 병원 가서 진찰 받아가고 그냥 좋도록 병원을 가는 게 제일 답입니다. 다시 걷는 기쁨을 되찾은 사람들. 수술이 두려워 미뤘다면 찾을 수 없었던 소중한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통증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예전에 무릎 안 아팠던 때처럼 다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도 하시고 실내 자전거 타고 여행도 하시고 평지 걷는 거는 당연히 걸으시고요.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를 정해드리니 무릎이 아프시면 겁내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뭐 약물 아니면 뭐 운동 치료, 뭐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 등등 다양한 치료법도 있고 수술한다 해도 예전처럼 뭐 정말 뭐
통증도 너무 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수술이 아니라 뭐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문하셔서 건강한 관절 가지고 건강한 노년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